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 메모 왜 썼더라? 메모장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많은 메모를 일상에서 남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모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다시 못 쓰는 기록이 되어버린 경험,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수단 중에서 인공지능과 구글의 킴 메모를 이용을 해서 그 메모들이 AI가 답을 해주는 개인 지식 비서로 바뀌는 과정을 구글 콜앱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AI를 새롭게 학습시키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기존의 메모를 수정하거나 또는 어떻게 변형시키는 그런 영상도 아닙니다. 즉 이미 써둔 내 메모가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답을 하게 만드는 구조, 바로 렉 구조를 개인 메모에 적용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것 또는 코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면 더 좋고요. 궁금하시면 요즘은 다 생성형 AI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구글 콜앱을 사용을 해서 파이썬 코드를 보여드리는 것은 저런 구조를 통해서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 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구글 콜앱을 사용을 한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파이썬 코드를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담은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흐름은 딱 이 한 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코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메모의 내용을 가져다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싱이나 청코어나 인베딩 이런 여러 말을 씁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은 하나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킴 메모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다가 저런 부분도 궁금하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은 그 과정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그럼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또는 내가 원했던 또는 내가 과거에 써놨던 메모의 기록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메모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걸 쓰시겠습니다만 아마 킴 메모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 부분을 사용하냐면 구글에서 나온 킴 메모로 핸드폰에 깔아놓고 제가 어디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용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는데 쓸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도 이 킴 메모에 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킴 메모도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에 가셔서 이 구글 킴 메모를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메모 앱도 가능합니다만 제가 오늘은 이 구글의 킴 메모를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코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렸듯이 코드의 어떤 깊은 내용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코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코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 AI 키를 로드를 합니다. 최근에는 구글 제미나이가 좋아져서 구글 생태계 내에서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 킴 메모를 아마 가져다가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챗GPT를 주로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오픈 AI에 있는 그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킴 메모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요 동영상에서는 별도로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 구글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 구글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구글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킵 메모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여기 킵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킵을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신청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이 구글에서 그 다운로드를 다 되면 여러분들 메일로 여러분들 킵 메모를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 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 메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이 파일을 이와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하면 이와 같이 쉽게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파일이 zip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제시켜주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서는 뭐 HTML 파싱, 문서 리스트 만들기 또는 내려가서 또 보시면 이렇게 청크 분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인공지능이 읽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테크니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과정들은 쭉쭉쭉 여러분들은 눌러보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다 동영상이 완료된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로 바꾼다고 하는 그죠? 이렇게 벡터 숫자로 바꾸는 과정도 다 인공지능이 알아볼 수 있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이 안에 있는 뭐 자세한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을 이와 같이 쉽게 이 데이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쭉 다 되고요. 핵심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의 가장 핵심 부분은 바로 다 이렇게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잠깐 돌려놨습니다만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IFRS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도 하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뭐 기고도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아이디어 같은 부분을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와 같이 내가 IFRS라고 메모한 것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메모를 이와 같이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메모를 찾아주세요 하면 그 안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날짜, 시간 이런 부분까지도 찾아주는 아주 편안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전에 돌려놨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끊기지 않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이렇게 질의창이 뜹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과 한 가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아마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모 중에서 리스크에 대하여
써놓은 메모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고 있고요. 잠시 기다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메모를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짧게 아마 남겨놨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리스크, 기회와 위기, 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지연 등 이렇게 리스크에 관련돼서 또는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패깅 붕괴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뭔가 관련된 부분의 메모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메모들을 이렇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만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퀴트이라고 하시면 바이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실습에서 제가 생각해 본 저도 시사점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도 한번 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메모는 기록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산이 돼야 되는데 저도 저 긴 메모 부분이 생각 났을 때는 이 메모장에다 남겨놨는데 또 일상에 돌아와서 다른 걸 하다 보면 저 메모장을 또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모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디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중한 내 자산인데 이 부분을 재활용하지 못해서 사장됐던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최근에 인공지능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나 출처를 가져다 활용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런 메모 관련된 데이터도 이 중요한 하나의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생성형 AI는 당연합니다만 기억 장치가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문서를 읽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만 결국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특정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별도로 주고 인공지능과 그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요한 하나의 그 인공지능과의 소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업무든 어떤 기획이든 아니면 저와 같이 집필이나 강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만들기 전에는 킨 메모에 했던 메모들이 메모할 당시에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놨습니다만 활용하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실습을 통해서 이제는 편하게 기존에 그 메모해 놨던 부분을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저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킵 메모로 개인의 AI 지식 비서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구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